안녕하세요. 오늘은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면함 최익천 선생님의 상소문의 사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소문의 핵심 내용을 녹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끼를 들고 궐 앞에 엎드려 척화를 논하는 상소문. 신은 적선의 소식을 듣고 조정에서 당연히 공론을 세워 흉한 무리를 신속히 몰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들려오는 말은 모두 화친을 하자는 것뿐입니다. 이 때문에 민심이 분노하고 사방이 어수선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라를 위한 계책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화친을 실행한다면 전하의 선택은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출처, 면함집 권삼, 지부복궐 척화의소. 자, 어떠신가요? 이 상소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 약 한 달 전 면함 최익천 선생님이 올린 조약 반대 상소문입니다. 면함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경기도 부천 출신인 그는 1846년 13살에 이학로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23살에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본 대마도에서 62세 단식으로 순국하실 때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소를 올리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반일 의지를 주장하셨던 당시 조선 선비들의 대표 인물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강화도 조약에 반대 의견을 내신 것이니 결국 이는 당시 사림들의 여론 전체를 반영한 내용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위의 상소 내용에 후략에 포함된 반대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AI로 제안된 최익천 선생님의 말씀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전하, 저는 면함 최익현이라고 합니다. 소신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5가지입니다. 첫째, 조약을 맺어도 그 이후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야욕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개항되어 교역이 시작되면 일본의 값싼 공산품 때문에 우리 경제는 파탄 날 것입니다. 셋째, 일본은 원래 금수 같은 나라이기에 교역 후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빠르게 파괴될 것입니다. 넷째, 제국주의 국가의 본질은 약탈과 겁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이 제국주의입니다. 다섯째, 그러므로 화친의 순간 조선 사회엔 반인륜적 범죄가 들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화친은 사람이 짐승과 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허락한다면 금수강사는 금수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제 말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아뢰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이 면함 선생님 상소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웃님들이 당시 그 시대에 살았다면 면함 선생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던가요? 결국 조선 조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와 선비들의 모든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겨우 한 달 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4년 후에는 나라 전체를 일본에 빼앗기는 비운도 맞이했던 것이죠. 결국 이리 보면 면함 선생님의 예언은 상당 부분 적중했던 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면함 선생님의 주장을 조선 조정이 받아들여 당시 일본과의 조약에 좀 더 신중히 접근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찌되었을까요? 물론 당시 면함 최익현 선생님의 주장이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을 잘 반영한 명쾌한 해답적 상소이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당시 위정자들이 좀 더 신중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외교를 펼쳤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으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오늘부터는 콘텐츠 길이와 주제에 따라 숏폼과 롱폼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사를 사랑하시는 이웃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료 한국사, 그럼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